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주정민입니다.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요? 광주 MBC와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오늘 이 시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K 콘텐츠의 흐름 속에서 광주의 콘텐츠 산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광주 콘텐츠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아가 광주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먼저 콘텐츠 산업의 위상 변화와 지역 콘텐츠 사람이라는 주제로 짤막한 주제 강연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화두를 제시해 주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찬욱 문화산업연구센터장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찬욱이라고 합니다. 네, 2020년은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초에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사관왕으로 영화 산업은 굉장한 기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저희는 사실 영화 산업에 있어서 전에 없었던 쾌거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기회를 맞이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기억하시다시피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19의 피해 확산으로 인해서 영화관이 문을 닫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저희가 맞이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경에 그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그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달성했던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사건들이 있었죠. 그 글로벌 OTT에서의 성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이태원 클라스, 살아있다, 스위트홈 DP 등의 영상들이 글로벌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올라갔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계속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콘텐츠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어떤 상황 변화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콘텐츠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그 콘텐츠 강국이었던 것이 꽤나 되었고, 이것이 크게 바뀐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한류의 역사는 벌써 20년이나 되었는데요. 곧 꺼진다는 한류 열풍이 지금 20년간 오면서 계속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사실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국의 BTS 같은 그룹이 200개가 넘는다, 놀랍다라는 식의 어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고 그중에 굉장히 독보적으로 BTS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 콘텐츠 산업이 2018년도 기준으로 126.7조 원의 매출액을 그 수치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그 반도체 산업 매출액이 129.4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의 위상이 반도체 산업의 위상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좀 규모가 커졌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바뀌었길래 최근에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외부 요인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콘텐츠 산업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저희에게 그 비극이었던 것은 맞지만 반대로 한국 콘텐츠가 부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야구가 미국에 수출되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K 방역이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야구 중계를 할 수 있는,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방역을 성공하면서 야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었고요. 그 넷플릭스에서도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납품기를 제대로 맞춘 세 개의 나라가 아이슬란드와 한국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그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을 제가 든다면은 그 한한령 이후에 오히려 그 K 콘텐츠의 그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그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바는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높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그 중국발 콘텐츠 규제가 발생하면서 팔로가 막히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결국 이것을 시장을 이제 다변화하고 미국이나 동남아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이 현재의 어떤 기회를 맞이하게 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벌어진 OTT 전쟁은 그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그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들이 그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아시아 시장이고, 또한 새로운 스토리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국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등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과거의 콘텐츠 강국이었지만 애니메이션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그 좋은 콘텐츠를 최근에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사실 그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시장 경제를 사실 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한계에 그 다다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제 OTT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콘텐츠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가 국내에 진출한 것이 2007년이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 2012년경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2016년경에 국내에 진출하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런 해외 OTT들이 국내에 진출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산업이 변화한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정책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사실 위상이 사실 선도국 위상으로 사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의 인식도 거기에 맞춰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선도국이라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정도로 아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나라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콘텐츠 산업의 정책도 진화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이제 투자에 보다 적합한 환경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나 이제 산업 시스템을 투명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투자 진흥 지구라든가 뭐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마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 국내에서 제작하고 해외로 유통하는 콘텐츠들이 늘어날 걸로 보고 이런 그 산업 인프라도 더욱더 갖추고 갈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국내 시장과 아시아 정도로 저희가 시장을 보고 그 접근했던 모든 정책들의 방향을 크게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기업의 육성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IP에 대한 소유권이 OTT에 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라고 해서 아마 그 보도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제작 기업의 규모나 경쟁력이 같이 정말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를 뭔가 바꾸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러한 그 분야에서 저희가 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그 BTS, 그러니까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 나서 그 인기를 몰아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기업에 투자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 규모를 굉장히 키워서 글로벌하게 경쟁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이타카, 그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소속돼 있는 그 그룹을 그 인수해서 이제 움직였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국내에서 그 제작사들이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사가 이러한 그 넷플릭스의 인기를 힘입어서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이건 국내 시장이건 동시에 아마 상장할 수 있겠죠. 상장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아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동반 성장과 아시아의 창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글로벌 OTT들과의 협업은 향후에 정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업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국내 IP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원천 IP를 국내에서 영상화해 제작하는 차이대로 저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콘텐츠 제작 인력들이 국내에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양극화 및 불공정 문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콘텐츠 산업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기회로 이제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K자형 양극화는 저희가 생태계를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컨텐츠 산업의 위상 강화와 지역 컨텐츠 산업이라는 주제로 주조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먼저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타경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경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짤막한 주제 강연을 해주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찬욱 문화산업연구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욱입니다. 이어서 전범수 한양대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교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범수입니다. 네, 다음으로 고미아 위치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치스의 고미아입니다. 네, 이어서 임미란 광주시 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미란입니다.
네, 끝으로 이홍주 W바바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더블바바 이홍주입니다. 네, 지금부터 6분과 함께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먼저 콘텐츠 산업의 정의, 그중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뭔지부터 짚어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경성 원장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선을 다 그어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생활 주변에 이제 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영화, 뭐 게임, 애니메이션, 뭐 방송, 음악 이런 것들이 컨텐츠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음식까지도 사실은 이런 영역으로 다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산업이란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대표 산업은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컨텐츠 산업을 광주의 이런 산업들처럼 주력 산업으로 키워보자.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좀 주도적으로 좀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콘텐츠를 산업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박천욱 센터장님께서 짤막한 주제 강연을 통해서 세계 속의 K 콘텐츠의 위상 변화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 산업은 태생적으로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는 그 콘텐츠 산업이 소비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제 신기술과 같이 이제 수용되면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험제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가고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반복해서 소비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특성이 있고 또 한 편을 성공했다고 해도 다음 이제 차기 작품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기업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이제 기술이나 플랫폼 발전으로 인해서 국경이나 문화의 어떤 장벽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콘텐츠가 리스크가 많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국의 이른바 K 콘텐츠가 최근에 이제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전범수 교수님 말씀 좀 주시죠. 네, 한류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의 시점에서 좀 기준을 봤을 때는 한류 콘텐츠는 좀 힙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그동안의 미국 중심의 어떤 콘텐츠들,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드라마 콘텐츠에 좀 지루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좀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제작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 쪽이라든지 드라마 쪽이라든지 또 음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한 기획자와 제작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강점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 다양한 팬덤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팬들이 많고요. 뭐 BTS 같은 경우도 뭐 해외 보면은 아미라는 그런 팬덤이 있는 것처럼 좀 이런 팬덤들이 한류 콘텐츠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팬덤이 작용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팬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인기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한류 콘텐츠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가 그런 경쟁력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광주의 콘텐츠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 대표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미아 대표님, 현재 위치스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위치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보는 광주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위치스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 고미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술과 컨텐츠로 15년 동안 광주에서 지역 기업으로 경영을 한 기업의 대표로서 이런 자리에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45명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처음에 7명 정도의 초창기 시절을 거쳐서 사실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서울에 지사를 두고 지역에 한 35명 그리고 서울에 한 10명 정도 인력을 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일을 많이 하는 양보다도 더욱더 더 많은 일들을 외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업을 좀 성장시켜 왔습니다. 초반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저도 젊은 혈기에 기업을 시작했던 부분에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15년이라는 경력 동안 지역에 있는 기업이지만 AR이나 VR 실감 컨텐츠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컨텐츠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R&D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저희 기업들은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실 지원을 받아서 R&D를 진행했던 인공지능을 챗봇을 가지고 이용했던 인물이나 문화재를 소개하고 대화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또한 저희가 R&D 이후에 실제 올해부터 사업화를 진행해서 경상도나 서울 지역에 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어떤 산업이라고 분류되는 것 자체가 이전에 많은 것들을 끌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의 후반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10년 이상의 끈질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유도 정책에 힘입어서 실제 광주에서 창업한 기존 기업들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IT나 컨텐츠 분야에 대한 부분에 국가적인 육성 사업으로 좀 떠오르면서 사실 양적으로도 조금은 작은 기업들이지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으로서 오늘 기업 소개와 함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시대 변화와 흐름에 잘 적응하면서 광주의 콘텐츠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반가운 말씀이시고요. 예, 앞서 이제 고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와 서울에 스튜디오를 두고 이 두 곳을 오가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이홍주 대표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스튜디오 더블 유아바 지금 대표 맡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이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체감하고 있는 광주 컨텐츠 산업의 현재 경쟁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앞서 고미아 대표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는 광주 오히려 서울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지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헬리온 카봇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닝 메카드의 후속작인 메카드 볼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와 인연이 맺은 건 딱 7년 전에 해외 마켓에서부터인데요. 해외 마켓에서 광주의 이제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다른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광주의 기업들을 케어해 주시는 걸 보고서 광주에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7년 전부터 광주에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광주에 오기 전에는 저희가 25명 정도의 제작사였습니다. 근데 광주에 오고 나서부터 전 지역에 한 130명 정도의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광주와 서울이나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업들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광주에 온 이유가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지원 제도. 뭐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부터 마케팅 제작 지원, 그다음에 상품화 지원, 그리고 심지어는 투자에 대한 것까지 정말 필요한 부분까지도 너무나 세팅이 잘 돼 있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광주에 대한 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들을 나누고 또 저 또한 산업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컨텐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 컨텐츠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설정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임미란 의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고미아 대표님이 45명의 직원이 있고 또 이용주 대표님의 130여 명의 직원이 있다. 그래서 광주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 순간 저는 좀 약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낯뜨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콘텐츠 현황 문화 사업은 사업 전체의 수는 10만 4,124개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수는 65만 2,109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또 매출액은 126조 5,84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광주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광주는 사업체의 수가 3,32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체의 비중은 얼마나 차지할까? 3.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수는 12,913명이 종사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종사자의 비중은 얼마나 있을까? 보니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광주가 1조 1,424억을 차지함으로써 0.9%의 매출이 있다는 것에 약간 좀 놀라기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의 매출액을 봤었을 때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에 우리 광주가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1% 정도 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생각하고요. 이제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다 생각하고 이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광주시에서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네. 예, 우리 지역 기업들의 매출액이 좀 증가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외 컨텐츠 산업 흐름 속에서 광주의 컨텐츠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광주의 컨텐츠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경석 원장님께서는 우리 광주 컨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금방 임미란 의원님께서 우리 광주 콘텐츠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 정량적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설명으로만 보면 이 콘텐츠 산업은 수도권, 서울에 지금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산업도 뭐 특별하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광주가 그럼 가능성이 있는 도시인가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역량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역량에는 크게 보면 컨텐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우리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호남을 미래에 어떤 산업으로 키우고 먹고 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고심 끝에 그 법이 제정이 되어졌었고요. 그래서 광주는 일단 제도적 기반이 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 기반,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가라고 보면 지금 우리 광주에는 송암공단의 CGI 센터라고 하는 컨텐츠 제작 공간이 1차적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이면 GCC, 광주 컨텐츠 큐브라고 하는 아마 수도권과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스튜디오가 이제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광주는 모든 분야에서는 사실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지만 광주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었던 애니메이션 분야나 또는 웹툰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 문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좀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그러시죠. 광주는 이런 점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와 기반이 마련돼 있고 또 우리가 장르별로 보면은 애니메이션과 웹툰 쪽에서는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그렇다면 우리 광주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보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이 광주 콘텐츠 산업을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범수 교수님 말씀 좀 주시죠. 네. 수도권이나 서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광주 방금 타경석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는 CG라든지 또 일부 이제 특수효과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것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행사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에이스페어라든지 또 광주 세계 김치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인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임팩트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광주 문화에 대해서 이 전국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은 큰 관심사항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광주나 전라도 지역에서의 그 관심 영역은 굉장히 높은데요. 좀 타 지역에서 광주하면 이런 컨텐츠 산업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요. 사실 이제 미래의 산업이라는 것은 탄소도 없고요. 이런 플랫폼과 컨텐츠 산업 위주로 사실은 재편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부산의 어떤 관광 산업이라든지 유통 산업,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과 제작자들, 투자가들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인데요. 좀 이런 모델도 보완을 해서 광주가 좀 핵심적인 컨텐츠 도시로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그 광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박찬욱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주시죠. 예. 제 입장에서는 광주가 사실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된 분야가 이미 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광주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 연구를 한번 수행한 적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이 우당탕탕 아이쿠 같은 아마 애니메이션이 아마 그때 얘기됐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아마 카봇도 아마 광주에서 지금 아마 제작하고 계시고 브래드 이발소 같이 넷플릭스에 이제 보급되는 애니메이션도 광주에서 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그 고무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카봇은 너무 진짜 좋아해서 독보적인 그 콘텐츠 IP로 제가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은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통 저희가 그 아이들이 보는 장르로 생각하면 저희가 좀 작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있지만은 그 애니메이션 분야가 좀 산업화가 돼 있는 영역으로 콘텐츠 장르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같이 이제 분업화되는 어떤 작업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뭔가 분업화돼서 약간 그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저희가 가능성을 볼 수 있고 기술 측면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요즘에는 그 만화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엔진, 그러니까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해서 영화나 영상 쪽으로 진화하거나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웹툰도 아까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셨는데 완구나 라이센싱이나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분께서 모두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대표 컨텐츠들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타경수 원장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보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만 잘 이렇게 알려드렸더라도 사실은 더 큰 그동안의 성과를 좀 낼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까 이용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관련 산업들 중에서 사실은 서울을 떠나서 콘텐츠 산업을 도전해보겠다, 지방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인데요.
저희 뭐 진흥원 입장에서는 매년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 지역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저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광주시가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IPO 기업 또는 뭐 그 유니콘 기업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마다 우리 광주시가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인에서부터 기업들까지 굉장하게 자세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광주가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는 여러 가지 제도 또 지원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홍보해서 외부 기업들이 광주에 와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우리 지역의 콘텐츠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현장에 계신 기업 대표 모셨는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부분 혹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용주 대표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0년, 딱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 애니메이션 제작한 지 10년이 되는 회사이고요.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왔을 때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 또는 이런 산업, 이 문화산업이라는 것들은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게 응축됐을 때 폭발하는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게 광주가 지금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와 차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진흥원 분들의 애정을 느꼈어요.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나 기업들에 대한 애정이나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광주에 내려오게 됐던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뭐 타경석 그 원장님께서 아주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를 커버하는 이제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기관 빼고는 광주 진흥원 전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면 차별화된 부분은 광주 진흥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마 이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강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방송을 수도권에 있는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고미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아마 광주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인력들이 내려왔던 부분에 대한 아마 효율적인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광주에서 시작을 해서 광주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 전범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컨텐츠 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뜻깊게 저희 오늘 좀 전달이 됐고요. 사실 기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사람도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또한 대표자에 대한 마인드도 굉장히 좋아야 하고 그리고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또한 많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만이 짧은 기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사실 서울로 이동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중간중간 사업 15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차별화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사실 지원 정책이나 주변의 환경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업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업도 아마 수도권 기업도 글로벌 기업도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아마 다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누군가 조금 도와주고 조금 알려주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광주 또한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주는 애니메이션의 전국에서 1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나온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흥원이나 광주시나 또는 그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육성 정책을 펼쳤을 거고 그 육성 정책을 펼친 것이 사실 지금 10년 이후에 아마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사실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직원들을 가르치는 거에 급급했던 시간들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르치는 부분을 조금만 줄일 수 있었어도 사실 어쩌면 더 큰 성장을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었을 텐데 누구나 얘기하는 생계형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업을 꼭 성공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유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많은 성공을 좀 더 빨리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광주시가 잘하고 있는 문화 정책, 문화 도시 그리고 지원 정책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대폭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화두가 달렸을 때 과연 인공지능을 광주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기업에서도 느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실제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 R&D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주가 인공지능을 표방했기 때문에 기술이 컨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광주의 컨텐츠 기업 중에서 꼭 성과를 내는 글로벌 기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말씀 주신 인력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예, 이제 광주의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앞서 이제 박천옥 센터장께서 이 컨텐츠 산업의 변화와 흐름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 발전 등으로 이 컨텐츠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 시장의 변화로 컨텐츠의 장르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간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융합형 컨텐츠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맞춰서 우리 광주 문화 컨텐츠 산업도 이제 발맞춰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런 부분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경수 원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모든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다시피 이게 컨텐츠라는 영역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뭐 쇼를 보거나 가수들의 이렇게 무대를 보는 게 사실은 그 개인들의 재능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완전하게 다른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과의 결합인데요. 이제 특히 최근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들은 소위 그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없는 드라마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컨텐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영역과 그리고 기존의 컨텐츠가 이제 결합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제 저는 광주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집중도 해야 되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과의 결합입니다.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 이미 컨텐츠 산업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하시고 계시는 회사에서도 제작 과정을 과거에 사람이 했던 일들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 엔진이 투입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과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온 컨텐츠 산업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날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또 광주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새로운 신규 산업으로의 확장 영역에서의 시너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기반이 애니메이션이고 그 애니메이션 사업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을 1차적으로 광주에서 신생으로 나오고 있는 게임 기업들과 결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광주의 게임 기업이 광주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서로 코워크해가지고 콜라보하는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그 사업자에게 우선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이종 영역까지 말씀을 드리면 광주의 제조업들이 사실은 상당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캐릭터들이 광주의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까지도 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가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또 우리 광주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 역량들과 새롭게 우리가 확장하려고 하는 영역들과의 결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의 전략산업과 융합되는 그런 컨텐츠의 개발과 발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업체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고미아 대표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본의 아니게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입은 업체입니다. 네, 게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만들고 있지만 사실 게임의 시장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지역 기업들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점 제도나 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R&D에서 실제 광주에 있는 웹툰 회사와 함께 저희는 양림동 두근두근이라고 하는 도심 테마파크형의 도심의 AR 증강현실을 가지고 실제 장소에 오프라인에 갔을 때 뭐 이벤트라든지 상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기존에 주변에 계시는 기업들이나 또는 서울에 있는 다른 타 기업들과의 부분에 대한 융합 부분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물론 대기업들과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IP 자체가 워낙 굉장히 높은 IP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부분이지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부분에 두다다쿵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뭐 미술관 AR 도슨팅이나 게임 컨텐츠로 만드는 부분을 협업한다라든지 이미 대시민 서비스나 또는 개인의 앱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형의 게임 형태를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협업들도 어쩌면 조금 더 사업의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기업과 협업이나 융합 컨텐츠를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는데 이홍주 대표님께서도 아마 그런 사례들을 좀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종 간의 결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애니메이션 하나가 성공하기까지에는 정말 오랜 시간, 최소 제작만 2년에 그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과 성장할 때까지 또 후속 시즌이 또 이어졌을 때 거의 한 4, 5년 정도가 지나야 이 사업에 대한 끝을 볼 수 있는, 이 작품에 대한 끝을 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만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예를 들어 게임에 대한 접목과 또는 웹툰에 대한 접목과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또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자주 찾아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예 N6라는 게임 회사의 직접적인 지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명 제작사의 이제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아예 그냥 한 파이에 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예 IP 컨텐츠를 아예 웹툰부터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기업 간 융합이라든지 협업 그리고 융합형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기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되고 있는지 우리 임미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고미아 대표님과 또 이용지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광주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고민들과 함께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한 콘텐츠들이 발달함으로써 다른 문화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광주 에이스페어뿐만이 아니고 김치 축제 그리고 춘장 축제 그리고 고싸움 축제 또한 아까 게임을 고미아 대표님 다른 회사 게임을 같이 접목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광주에 고싸움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게임으로 해도 참 좋은 소재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또 표를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자꾸 표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다 보니 이거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간결하게 설명을 할까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의 그 콘텐츠, 문화 콘텐츠 산업의 분야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출판으로 봤었을 때 3,236억에서 1.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는 246억에 1.8%, 그리고 음악은 289억에 0.42%, 그리고 영화는 1,247억에 1.9%, 그리고 게임은 1,108억 원에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은 251억 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595억에서 0.5%를 차지하고 있고, 광고는 1,700억 원에서 1%, 그리고 캐릭터는 946억에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정보에서는 814억에서 0.5%,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솔루션에는 615억 원에 11.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광주는 만화 애니메이션하고 또 그 콘텐츠 솔루션에서는 굉장히 약간 높은 지수가 나오지만 그 외에는 나머지에서는 아직은 퍼센트가 1% 정도에서 아니면 1% 미만이거나 하는 그 자리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주만의 특색을 찾아서 그거를 콘텐츠를 솔루션으로 하게 되면 훨씬 강세가 있고 또 우리 광주만의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좀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좀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타경석 원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 문화 중심 도시 조례는 이미 이제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주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시스템, 제도적 시스템이 광주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특정 도시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갖고 있는 도시는 광주가 유일하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기업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업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일까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사실은 많은 도시들, 뭐 지방 도시들이 소위 스타트업부터 일정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들을 육성하는 제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광주는 사실은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얻은 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지방에 있으면서 아까 서울로 갈까 고민을 하는 대목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가 글로벌로 컨텐츠 산업은 곧바로 글로벌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갈 수 있는가? 광주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가? 이 고민에 부딪혔을 때 사실은 그 마음이 들고 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상장하거나 또는 더 큰 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과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면 광주에 있으면 내가 이거 촌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서울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가 기업지원센터, AI 컨텐트 기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와 연결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에이전트와 1년 내내 네. 미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 HBC 안에 와서 처음부터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들고 어떤 체력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광주 안에서 지금 이런 시스템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문화부에서 이 광주의 컨텐츠 산업 육성하기 위한 그 투자 조합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자본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광주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컨텐츠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기업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아 대표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은 더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광주라는 곳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보다 문화 콘텐츠라는 부분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커야 하고 또한 그 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대목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주를 떠나 대표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 회사를 경영하는 환경 그리고 지역 네트워킹, 주변에 관련된 부분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일주일에 저도 요즘은 거의 하루를 광주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서울이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보고 네트워킹을 더 넓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 중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사실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자금입니다. 자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생계형으로 가야 하고 그 생계형이 되는 고충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좋은 인력을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장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책이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자금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광주가 조금 더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예를 들면 엔젤 투자 자체도 광주에는 한 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뭐 1억 부근에 대한 돈 또는 뭐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시리즈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리즈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아마 현실적인 조금 성장한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글로벌을 가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가 브랜드다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는 기업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조금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컨텐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 펀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용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애니메이션의 인력 구조는 조금 다른 컨텐츠 회사들보다 좀 다른 구조로 돼 있어요. 100% 정규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개런티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정규직이 안 되면 구조에 대한 어떤 제작에 대한 구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광주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인력 양성.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그거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거의 한 6년 정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이제 진흥원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엔 성공한 어떤 작품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호라는 작품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또는 기타 광주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의 성공하는 콘텐츠들, 성공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력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계신 두 분께서는 이제 돈과 인력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돈과 인력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앞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수도권에 돈과 인력이 모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열악한 환경에서 컨텐츠 산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의 컨텐츠 산업을 더디게 발전하게 하는 요인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찬욱 센터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정책을 아마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인력이나 자금 문제는 모든 지역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고 이게 사실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뭐 대구를 가든 뭐 부산을 가든 똑같은 아마 얘기를 아마 하실 거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지역 콘텐츠 산업을 논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지역과 어떤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경쟁 구도처럼 약간 모양이 되면서 이것이 사실 조금 그 서로 간에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지역
광주과 그 수도권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 혜택을 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그 이용주 대표님이나 고미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인력이 유출되거나 지역에서 기업이 떠나는 문제는 사실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전국 단위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인력이 이제 그 교육이 되고 이제 혹시 수도권으로 가더라도 국가 단위에서는 굉장히 그 역할을 지역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사실 지역에다 가점을 줘서 그런 투자나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자금을 줘서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되면 이런 문제가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까지 그 지역 산업 정책이 그 지역 정책하고 산업 정책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네. 정책은 약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는 거고요. 산업 정책은 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격차를 벌리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만약에 그 광주 쪽에서 산업화로 약간 더 가시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 전국 단위의 뭔가 지역 간에 서로 비슷한 것들을 해왔다고 하면 약간 특화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자금과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전범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문화 콘텐츠 산업은 기본적으로 그 좀 잘 되는 기업체라든지 어떤 콘텐츠가 전체 시장을 좀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하게 콘텐츠가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정부 지원이나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학계에서도 한류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 정부나 지자체의 영향이 굉장히 적지 않았다는 점에 많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좀 공적인 정책 부분을 좀 정교화하거나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부나 또는 지자체 지원이 단기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좀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행정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효율성의 측면, 또 확인하는 측면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사실 컨텐츠라는 게 1, 2년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누적적으로 그런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평가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은 1년 안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에 늘 질문을 제기해 보는데,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원책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뭐 이게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젊은 MZ 세대들이 이런 컨텐츠 영역에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즐기고 재미있게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좀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력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그 인재들이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면 딱 경력이 단절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을 또 떠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서는 경쟁이 또 치열하게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특히 공적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을 하나하나 좀 점검해야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자체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임미란 위원님께서 앞서 이제 우리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나 의회에서는 단기적인 결과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임기 내에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에서는 최소한 4년에서 5년, 10년까지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주고, 그러한 이렇게 뭐랄까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그 강주는 예전부터 예향 그리고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다 보고요. 지금 현재 와서는
강조하면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 또 문화 도시와 이렇게 결합하는 도시로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10년 전에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0년 5월에 광주광역시 문화 콘텐츠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12년 7월에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재단 진흥 조례 설치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을 어떤 고부와 가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체계 구축을 마련했고요. 또 지역에 고부가 가치적인 어떤 또 정보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또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AI와 또 콘텐츠 기업이 융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보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타경수 원장님께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서 컨텐츠 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이런데 지금 모두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밀고 가자.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광주는 제가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광주는 다른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절대적 무기가 있습니다. 아마 더 논의하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5조 3천억 계획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지금 꽤 많이 흘렀는데 여기에서 집행된 예산의 상당수는 아시아 문화 전당을 건립한 비용 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집행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 체계와 제도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이 이제 이번에 5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집행 이제 종합계획이라는 거를 정부가 세우게 되어져 있는데 이 종합계획 안에 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예산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집중할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광주가 GRDP가 40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콘텐츠로 10조는 키우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세우고 종합계획을 가져간다면 저는 충분하게 그동안에 이제 기반 조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돼 있고 제도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볼륨을 키우기만 하고 이게 외부로 알려진다면 우리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컨텐츠 산업을 키우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아특법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게 오늘 이제 현장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이 인력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사람이 없으면 결국 컨텐츠를 제작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서울로 떠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 문제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용주 대표님 말씀 좀 주시죠. 일단은 뭐 제작에 대한 파트인데요. 저희 애니메이션 업체로 따지면 뭐 이거는 저도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5년에서 6년 정도를 계속 고민하고 또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보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아예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감독급이 직접 파견이 돼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차원인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어떤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교육에 대한 환경들을 조금 묶어서 국가 간에 또는 이 아시아에 관련돼 있는 좋은 인력들을 한국에 그러니까
문화중심 도시 안쪽으로 좀 유입할 수 있는 또는 보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미 진흥원 내에는 그런 좋은 네트워크들이 많이 그 어떤 다른 국가와에 대한 진흥원들과 연계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에 지사가 있어서 그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급할 수 없거나 또는 제작을 해야 될 때 보내거나 또는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도 실제 지금 같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해외 인력을 활용하자 또 이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미아 대표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왜 광주에 있는 기업을 오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 비전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치적인 부분에서 좀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급여 조건이 좀 맞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답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것은 지원 정책으로 충분히 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진흥원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이런 지원 정책을 해서 이미 아직 성장하지 못한 기업이지만 크리에이티브하거나 또는 기업의 자체의 가치가 좀 높은 기업에게 뭐 인건비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들은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전 제시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이 꼭 어떤 기관이나 또는 시의 정책만이 아니라 사실 기업들이라는 산학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은 인력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업도 좀 홍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인력들이 오게 만들고 또 시나 진흥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타건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인력 문제를 사실은 지금까지 요소로 접근했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네. 광주에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많이 오니까 애니메이션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이게 지금까지 저희의 다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장기적 안목을 좀 못 가졌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은 좋은 기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직 광주에는 큰 기업들이 없죠. 이 미스매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핵심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인력과 인재의 문제를 요소의 문제에서 본질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광주에 있는 대학들이 컨텐트 대학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대학으로 전환하듯이 광주 도시가 인재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안 가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은 끝에는 혁신 산업을 지방에서 하기가 어렵다. 인력 문제 때문에 이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 전체가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인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싱가포르이 아시아 허브가 된 이유가 저는 싱가포르이 영어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광주도 이제는 이 인력 문제를 그런 몇 가지의 요소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전체가 인재 도시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까지 광주의 모든 리더분들의 고민이 좀 모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그리고 또 이 가고 싶어하는 예비 인력 간의 그 미스매치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문화 콘텐츠 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 산업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으신데 임혜란 의원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자료를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게 자료로 딱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광주와 서울, 경기, 대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종사하는 사업자 수가 그 업체 수가 33,928개 업체가 있고 32.6%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경기도는 그 업체 수는 21,336개 업체가 20.5%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만 바로 비교해 봐도
벌써 50%가 넘는 겁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으로. 또 그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34만 4천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의 우리나라에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니 52.9%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3만 2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면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 둘만 봐더라도 벌써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출액은 얼마인가 확인해 보니 더욱 표가 나는 겁니다. 우리 전국의 매출액은 126조 5,840억 원입니다. 불구하고 서울은 81조 1,159억 원, 61.1%. 그리고 경기가 27조 7,519조입니다. 21.9%. 벌써 금액으로도 80% 이상을 경기권에서 서울권에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지역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페이를 이렇게 분하다 보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봉급이 작아서 좋은 업체를 찾아서 올라간다 지금 말씀하셔서, 아까 우리 고미아 대표님께서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 좋은 제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을 분포도를 보면은 부산은 2%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에 거의 동일하게 콘텐츠적으로는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한 지역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고요.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심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광주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나 그 친구들이 광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주말에 멋진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멋진 공간도 또한 함께 우리 고미아 대표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건물에서 구글처럼 직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정말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같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이제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진화가 되려면 결국 이제 예산, 정책, 지원 이런 시스템이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인 게 앞서 이제 타경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특법,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특별법이죠.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26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2031년까지로 5년간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또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경수 원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아특법에 대해서 아특법이 왜 우리 광주에 그렇게 소중한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첫째는 다른 도시가 절대 갖고 있지 않는, 우리만 갖고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듯이 무려 30년 동안 특정한 도시를 변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골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이렇게 5년 연장이 되어졌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 광주가 주목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처음에 5조 3천억 규모로 출발을 했는데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집행되어진 금액은 아시아 문화전당 의회에는 굉장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게 연장이 되어져 있는데 계획은 20년 계획의 예산으로 되어져 있다면 여기에 발맞춰서 예산의 볼륨도 더 키워야 된다. 이거를 저희가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이 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 산업 육성, 문화교류 도시 및 역량 및 위상 강화 이렇게 4개의 분야에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정말 이제 산업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젊은이들이 남고 실제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결국은 키워야 되는 게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특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종합 계획이 지금 수립 단계에 있는데 문화건강 그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좀 저희들 뜻들을 좀 전달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예산을 늘리는 것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빨리 이루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제도나 이 지원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과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우리 발전 방향 이외에도 혹시 우리가 광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선하고 또 보완해야 될 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시는 고미아 대표님, 앞서 논의했던 내용 위에도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주시죠. 많은 부분을 말씀 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에 밖에 없는 이 아특법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에서도 많은 수혜를 입고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모펀드가 실행이 됩니다. 사실 이전보다 기업들이 많이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예를 들면 영화 후반 작업을 광주가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듯이 또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근의 메타버스 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실감 컨텐츠 부분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사모펀드에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범수 교수님도 좀 말씀 좀 주시죠. 예. 네, 제가 여수를 가보니까요. 여수의 상징적인 문화 콘텐츠가 그 여수 밤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여수가 엑스포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지만 뭐 여전히 여수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런 강력한 어떤 스토리 콘텐츠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스토리 산업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리 산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광주 콘텐츠를 좀 살펴보니까 좀 음식 문화라든지 또는 다문화 뭐 이런 측면의 좀 노력들은 적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 과거의 어떤 그런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었던 거를 현대적 시각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신안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현대적 감각에 맞게 흥미롭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된다면 이제 광주도 그런 상징적인 어떤 문화적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단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기조 발전을 해주신 우리 박찬욱 센터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 역시도 광주의 경우 이제 타 지역민들이 쉽게 공감할 만한 밝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 같으면은 저희가 자연이나 경관이나 먹거리 같은 것이 굉장히 좀 그 누구나 가보고 싶고 즐길 만한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 달 정도 일할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이미지가 되고 있잖아요. 뭐 양양의 경우에도 뭐 서핑의 성지처럼 요즘에 또 새롭게 부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광주의 경우에도 사실 지금 광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 산업하고 연관될 수 있는 어떤 테마파크 같은 것이 조성이 되면 가족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기술도 이제 아마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 데이터 센터 유치도 하시니까 어떤 그 글로벌 그 대학이나 기술 관련된 그 아마 그때 그 싱귤라리티 유니버시티 같은 미국에 있는 그런 것들 아마 약간 연계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예, 이번 토론을 함께 하시면서 못한 말씀이나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광주의 콘텐츠 산업하고 또 그 AI 인공지능 융복함을 통해서 또 현실 세계하고 또 가상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초고속 또 초연결, 초저 지원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빨리 편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주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도 또 얻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는 이종 간의 컨텐츠에 대한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내부적으로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흥원 안에도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 더 어떨까. 그러면 그 안에서 기업들 간의 이종 간의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 좀 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좀 전문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도 다년간에 5년, 6년, 10년 동안 바이어들을 계속 만나면서 쌓아온 것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보직에 오랫동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범수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앞으로 이 미디어나 컨텐츠의 산업적인 환경은 더 급속히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광주가 AI 도시로 지금 나름대로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컨텐츠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커머스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공간에서 상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또 그 안에서 그런 상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이제 뒷받침된다면 굉장히 독보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쭉 말씀 나오신 것처럼 투자가, 제작자, 학생, 그다음에 뭐 행정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을 통한 가치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 오늘과 같은 모임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좀 확장되고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미아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다짐을 하나 해보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저희 문화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스타 기업이라든지 또는 스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저는 사실 해외를 많이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고자 했는데 해외에서 저희 광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업과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 광주의 문화산업이 좀 더 활발하게 좋은 산업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찬욱 센터장님, 예, 먼 길 오셨는데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후로 콘텐츠 산업이 선도국 입장으로 사실 전환하는 계기를 저희는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 저희 수치나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도국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을 정부 정책도 당연히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까 뭐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기업 역시도 이제 마블이나 디즈니가 사실 우리 기업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언젠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 지역에서도 이런 그 전환기에 있어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시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타경서 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한 내내 핵심은 저는 콘텐츠 산업에서 시작을 하고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40조 원 정도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건설 이런 산업들이 그동안 우리 도시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했던 콘텐츠 산업이나 인공지능 산업들은 공이 미래 산업들입니다.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광주의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광주를 떠나지 않게 하자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방점이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콘텐츠 산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비단 주머니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광주가 다시 한번 더 큰 콘텐츠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6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주 MBC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기획한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토론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K 콘텐츠의 달라진 위상 그리고 무한 경쟁 그 속에서 광주 콘텐츠 산업은 어떤 전략과 대응 방안을 세워 미래 먹거리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방향과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